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인사이드라고 합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의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알아두면 교양이 되는 다양한 과학 소재를 찾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챗GPT의 활용법과 문제점을 알아봤고,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도 어렵지는 않고 쉬운데 그러나 그 의미와 주제 무게는 네. 좀 가볍지 않은 주제입니다. 오. 지금은 인류새 시대라는 좀 이런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네. 인류새의 논의와 그 오. 의미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이 무슨 새 들어가면 세금이 먼저 떠오르는데 세금을 갖고 오진 않았을 거고 예. 인류스가 뭔지 궁금한데 우선 이 주제를 선택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과학 학술지 중에 네.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있죠. 유명하잖아요. 예. 거기에 그 2023년 주요 과학 이슈 네. 올해 2023년. 텐 네. 이렇게 네. 탑 10. 예, 그런 게 이제 대개 이제 뭐 초에 이런 거 발표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 학술지에서 과학 이슈 중에 올해는 꼭 이거 다룰 거다 하는 걸로 꼽을 정도니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인류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질 시대 구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관한 논의가 네. 내년 8월 부산에서 열립니다. 오. 이게 이제 세계 지질과학 총회라고 네. IGC 총회가 열리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국제 행사입니다. 오. 그런데 지난 8월 네. 8월 28일에서 30일 3일 동안 백석호에서 D-1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제 관례로 행사 관례로 그렇게 총회 1년 전에 이렇게 하거든요. 기념 행사를 네. D-1 기념 행사를. 그 정도로 중요한 행사인데 여기서 이걸 논의할 정도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15년 전에 이미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8월 달에 D-1 기념 행사 때 다루면 적절했는데 상황 변화도 약간 있었고 사실은 늦었지만 그래도 내년에 중요 안건이 될 게 분명하니까 네. 소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오. 이런 생각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15년 전부터 논의를 해왔군요. 그렇죠. 예. 요즘 부산에 보면 이 세계적인 국제 행사가 많은데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이 기회에 내년 세계 지질 과학 총회와 인류세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인류세가 뭡니까? 인류세는 이제 영어로는 엔트로포신, 뭐 엔트로포신이라기도 하는데 이제 엔트로포는 인간을 뜻합니다. 인류. 시는 이제 시대 구분에 따라 다른 붙는 전미사인데, 네. 그러니까 이 인간 혹은 인류의 시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한글로는 인류세라고 이제 그러니까 인류의 세기 이런 뜻이죠. 네. 지질 시대는 왜 우리 뭐 이제 46년 동안 지구의 역사 46억 년. 예, 46억 년 네. 지구의 역사의 시대 구분을 지질 시대라고 하거든요. 우리 뭐 고생대 중생대 들어봤잖아요. 그럼요. 이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악기 주라기 할 때 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 다음 구분 그 다음 구분이 이제 세라는 겁니다. 물론 더 미세하게는 절도 있는데 우리가 네, 네. 절은 뭐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대 앞에는 이제 선캄브리아 누대라는 게 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공룡이 번성했던 시대 우리가 뭐 좀 많이 이제 중생대 지라기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질시대 구분은 지층에 나타난 뭐 흔적들 그래 그 공통적인 걸 묶어서
하나 하고 0 또 다르다 하면 세분하거나 아예 대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예, 이제 하는데 네. 캄브리아기는 대폭발 캄브리아기 하면은 주로 어떤 생명의 종이 급 팽창했다. 이런 이제 시대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 뭐 가면은 이제 고생대 대봉기 뭐 후세 하면은 뭐 최초의 종자식물이 뭐 나타났다. 또 고생대 이후에 이제 이렇게 주로 그러니까 땅에는 지상에 뭐가 살았는지가 많이 이제 그 어떤 구분이 되는 거죠. 물론 생명이 살기 전에는 뭐 그 선 캄브리아기 때는 좀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중생대 백악기 이후에는 왜 뭐 꿀벌, 말벌 이런 이제 새로운 곤충이 나타났다 하고요. 그럼 인간은 언제쯤 요 시대 구분에 언제쯤 드러날까요? 그 이유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중생대는 아닌 것 같고. 네, 신생대죠. 그럼 그러니까 신생대겠네요. 신생대 중에서도 3기 플리오세 때라고 합니다. 3기로 예. 또 나뉘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예. 그다음에 4기에는 이제 그 4기에 플라이스토세라고 있는데 그대 포유류가 이제 나타나서 뭐 번성하다가 멸종했고 그리고 그때 현생 인류가 이제 진화를 계속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만 년 전부터 신생대 제4기 홀로세라고 합니다. 홀로세. 예, HOL로 CN이 이렇게 홀로세라고 하는데 1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질시되고 이때는 빙하기가 끝났어요. 빙하기가 끝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유인원부터 이렇게 진화를 해 오다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지니까 뭔가 지층 구분이 다르겠죠. 옛날에는 수렵이나 채집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1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구분 없이 이제 홀로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질 시대가 구분이 되는군요. 최종돼 있는데 네. 이제 이 이후 이제 신생대 4기 홀로세 이후 지금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과학적 접근으로 이제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뭐 진화라는 표현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자,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를 방금 홀로세라고 정해 주셨는데 또 따로 인류세를 정한다는 것은 지금 인류가 1만 전부터 지금까지의 그 인간과는 다르다. 이렇게 구분져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그때 1만 년 전부터 지질 시대의 특징들이 뭐 이제 자연 환경이 그대로 반영이 됐을 텐데 네. 그리고 인간이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와 딸로 구분을 해야 되겠다고 느낄 정도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인간이 그때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지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면은 그 지층은 우리 이제 지구 위 환경의 반영이니까 지구 환경에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홀로세가 이제 인간의 흔적들이 반영된 게 처음이 이 홀로세인데 1만 년 전. 네. 그런데 그때는 남기긴 했지만은 그때 인간들은 농사를 짓고 해도 지구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았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아예 이 자연 환경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제는 그쵸, 바꾸는 지금은. 것도 아주 급격하게. 맞아요. 그래서 홀로세 선상에서 이걸 같이 놓을 수는 없다. 지금 인간은. 그래서 새로운 지질 시대를 정해야겠다.
이게 바로 인류세 논의의 아, 시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 인류세 명칭 도입을 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2021년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구나. 예, 95년 노벨 네. 화학상을 받은 분인데 그 네덜란드 국적의 파울 크리천이라는 분입니다. 이 크리천 박사가 2000년에 네. 지금 2000년부터는 이렇게 인류세라고 부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전에도 인류세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별로 주목을 안 했죠. 이걸 뭐 누가 부르기는 해도 인간이 자연 파괴의 뭐 주범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번씩 나오긴 했으나 이걸 우리 지질 시대 공식적인 세계적인 그 공식 용어로 지질 시대 구분에 공식적으로 넣자 뭐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2000년에 그런 제안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됐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데다가 네. 우리 90년대 초에 우리 제가 과학 기자 할 때도 뭐 프레온가스 오존층 뭐 그 구멍이 났다 이런 뉴스가 거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왔어요.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네. 이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 주범이 프레온가스다. 어. 그래서 이걸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를 규제하자. 이런 들썩게 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역량이랄까 네. 이런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류세 논의가 본격 지질 학회 차원에서 네. 이루어진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후 인류세 지정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뭐 노벨 수상자라고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바로 금방 정해지진 않을 것 같아서 예. 어떻습니까? 예. 뭐 뭔가 이리 등재된다는 거, 뭐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다, 뭐 이런 것도 네. 아주 절차가 그럼요. 있잖아요. 절차 이 필요하죠. 고유의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방 되진 않았고 아까 2009년부터 본격 이제 시작됐는데 일단은 홀로세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게 별도의 뭔가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은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막 진짜 금방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심의와 논의가 이제 그런 게 진행됐는데 전체적인 인식은 그 크리천 박사가 제안한 그에 공감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질과학연맹 산하의 국제 청서위원회, 청서라는 게 이제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거죠. 지질 시대를. 네. 그 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 산하에 인류세 실무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2009년에. 움직임이 있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인류세를 결정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개를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은 대표 지층이 어디냐. 이걸 이제 영어로 스파이크 골든 스파이크라 그런데요. 네. 골든 스파이크. 황금 못은 우리 못 박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대표 지층.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한 20군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캐나다 크로퍼드 호수래요. 거기는 규모는 작은데 깊대요. 그래서 거기에 최근에 이 인류가 남긴 여러 가지 물질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는 거죠. 퇴적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의미가 있군요. 예, 그런 데서 이제 그걸 정하고 또 네. 하나는 그럼 대표 그 표지 마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이 인류세의 대표적인 마크가 뭐냐? 플루토늄. 플루토늄은 그 핵 융합 폭탄 그러니까 핵 분열 폭탄 그러니까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을 만들면
폭발시키면 이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전 시대와 완전히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 전에 그래서, 없었던 예, 예. 물질이니까. 이런 걸 이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올 7월에 이걸 공식 발표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청소위원회에서 제출을 아까 실무 그룹이 청소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이 논의를 뭐 소위원회, 전체위원회 이런 데서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해가지고 통과되면 이제 총회에 이제 제출을 하는데 아직 총회까지 간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제출을 받은 상태 논의에서 청소위원회 소위에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실무그룹 위원장이 이제 그리고 연대 시작은 1950년대로 정했어요. 50년대가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핵 실험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하여간 가장 확산 시기 대확산 시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50년대로 정했고요. 이게 왜냐면 1만 년 전 뭐 이런 시작이 있잖아요. 그 시작을 만약에 정한다면은 인류세의 시작은 1950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50년대 핵실험 과정에서 나온 플루토늄이 인류세 도래를 보여주는 매우 명확한 지표를 적용했다. 그 실무그룹 명예위원장 콜린 워터스가 이제 이런 말을 했고, 이와 더불어 화석 연료와 비료 소비의 급증, 토지 이용의 급격한 변화, 농업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이 인류세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열릴 부산 총회에서 인류세가 최종 결정될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세력이 또 있을까요? 이제 저도 뭐 논문을 몇 개 보니까 네. 이제 이 인류세 도입에 관한 이제 어떤 논문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여기 어떤 문제점, 반론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1950년부터 지금까지 불과 70년인데 이게 지질학적으로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형성된 지층은 뭐 1mm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홀로세와 뚜렷한 경계를 사실은 찾기가 좀 힘들다. 홀로세가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라고 이제 보는데 네. 본격적인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급격하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인류 문명 중 하나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반론도 많고 이걸 정해야 된다는 요건들도 많이 있는데 네. 하여간 뭐 우리가 일반 시청자들이 이제 청취자들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요 정도 크게 아까 지표 정했고 연도 정했고 또 그 어떤 황금 골든 스파이크도 정했고 이것들을 보면은 확연히 뭔가 다르다는 인식은 할 수 있고 또 반론할 때 보면은 이걸 충분치 않지 않느냐 또 그 새로운 세기를 정하는 중요성에 비해서 조금 급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요 내년 지질과학 총회를 이제 앞두고 열린 그 D-1 기념 행사에서 네. 이제 요 회장이 좀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아주 중요한데 우리 회원들이 어떤 전폭적으로 의견이 완전히 한데 수렴된 건 아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선포하기에는 인류세를 선포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내년 부산 총회에서 인류세 결정이 나지 않는다 해도 인류세 논의의 기본 의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인류세 논의의 이제 의미는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인식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 영향이 좀 나쁜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악영향을 좀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은 좀 바꿔야 된다. 조금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지구 환경 파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걸 이게 이제 엄연한 현실이라는 걸 다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일반인한테도 한번 상기시켜 주는 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이 논의 계속 이제 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 루든 회장도 시간이 좀 내년에 선포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다고는 했지만은 네. 그 선포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어떤 공동 선언문 정도는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선언문에 어떤 우리 인간의 삶과 관해서 우리에게 촉구할 이런 내용이 뭔지 그 굉장히 기초가 주목됩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뭐 세금같이 느껴져서 조금 생소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였습니다. 바로 인류세라는 단어인데 세계 지질과학 총회가 내년 8월에 우리 부산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해 보죠. 자, 오늘 과학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승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